황금의 땅이란 뜻을 가진 요하네스버그. 그 이름처럼 1886년 작은 금광 마을로 출발한 요하네스버그는 행정 수도인 인근 프리토리아 지역과 더불어 남아공 내륙의 경제 중심지입니다. 또 지난 2010년 월드컵의 개막식과 폐막식이 열릴 만큼 국제화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상업 중심지답게 첨단 시설과 아프리카의 전통이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요하네스버그에서 출발해 남아공의 오랜 역사를 찾아가 봅니다. 남아공의 옛 모습을 찾아가는 시간 여행. 오늘의 첫 행선지는 북쪽 림포포 주의 마푼구베입니다. 북쪽 림포포주는 특히 이런 바오밥 나무로 유명합니다. 마치 거꾸로 서 있는 듯한 이 나무는 아프리카의 상징이죠. 어린 시절 생텍쥐베리의 책 어린 왕자에서 보았던 바로 그 바오밥 나무입니다. 바오밥 나무는 보통 무더운 반사막지대에서 자랍니다. 키 작은 나무들만 있는 건조한 땅에 유독 하늘 높게 솟아있는 이 나무는 그 존재만으로 신비감을 줍니다. 정말 엄청나네요. 제가 바오밥 나무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그림에 보는 것처럼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이건 정말 엄청납니다. 저도 아프리카에서 꽤 살았지만은 아주 대단하네요. 이 바오밥 나무는 수령이 자그마치 3,000년이라는데 더 놀라운 건 6,000년 된 것도 있답니다. 둘레만도 43m나 되는 이 나무 안은 비어 있어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Yes, that's big cave inside. That's fantastic. 정말 대단합니다. 나만이. 원주민들은 바오밥 나무를 신성시해서 절대 자르지 않는다는데요. 적이 쳐들어올 때 이 속에 숨거나 심지어 시신을 이 안에 매장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나무 한쪽에 그릇 모양의 홈이 보입니다. They put their stuff here. Yes. The For example, chicken or yeah. then they take a calabash, Calabash. a wooden calabash. Yes. They put water. Yes. Then they take the sniff. Yes. They say, "We give you a sniff. Give other people there, the old people there." Yes. Then they take water. They drink water. They say, they pour out all that water. Yes. They say, "That's the water we give for you. Make us cool." When there's drought, please, protection, Yes. everything what they need, they talk. Yeah.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곳에서 자라나는 바오밥은 대지의 수분을 저장하는 물탱크 역할을 하는데 열매는 물론 꽃, 잎, 껍질 등 못 하나 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The seed inside, they make oil. This is the oil from the Yeah, baobab oil. eczema and psoriasis and skin cancer. This tree, they use for muti. You know muti, medicine, traditional medicine. When a child is born, it was so thin. They take the bark, they put in the water, then they take that child, they put in the water, they wash that child, but not a head. Because they're afraid that the head will be so big. Okay. So it must be fresh, strong. 전설에 의하면 화가 난 신이 바오밥 나무를 거꾸로 집어던져 뿌리가 하늘을 향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보통 4월에 꽃이 피는데 봄으로 가고 있는 요즘 한창 새순이 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기억이 미치지 않을 만큼 오래 생존하는 바오밥 나무 앞에서 자연의 경이로움과 인간의 유한함을 생각해 봅니다. 해질 무렵 수레를 끄는 나귀의 걸음이 경쾌합니다. 들에 나가 일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오는 길이라네요. 이곳의 중요한 재산 목록인 소들도 주인을 따릅니다. 지친 새들의 필요를 온전히 받아주는 바오밥 나무. 바오밥 나무가 사라지면 아프리카도 함께 망한다고 믿는 이곳 사람들. 모두에게 바오밥은 영원한 생명이자 뿌리인 셈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을 둘러보던 저는 공터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다가가 보았더니 벤다 부족이 교회 예배를 보는 중이랍니다. 건물이 따로 없는 이들은 햇볕조차 가려지지 않는 공터에 돌로 경계를 만들고 예배를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 데운 흙바닥이 무척 뜨겁습니다. 맨발로 멀리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강하죠. 발바닥이. 우리처럼 신발 신고 구두 신고 사는 사람들 이게 오래 있으면 아주 힘듭니다. 좀 신어야 되겠는데. 이 발바닥 이게 완전히 이게 벤다 부족으로 설교하는 목사님과 영어 통역 사제의 열띤 설교에 마을 사람들은 저와 달리 진중합니다. 남아공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오게 된 것은 1652년 네덜란드에서 보아인이 이민해 오면서부터였습니다. 그 후 영국의 식민정책과 아울러 성공회를 비롯해 영국의 감리교회와 침례교 등이 함께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남아공은 기독교인이 75%에 달하지만 지방의 많은 곳이 토속 신앙과 결부된 기독교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From far eastern countries, like Korea. I think God bless you. 제게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몇 마디 하는데 낯선 곳에서 온 이방인의 모습이 신기한지 목사님과 신도들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합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의식이 시작됩니다. 사제가 신도들의 몸에 물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물을 뿌려 사람의 몸에 들어온 사악한 악령을 내쫓는 일종의 퇴마 의식입니다. 아프리카의 전통이 많이 들어가 있는 토속화된 기독교라 그럴까요? 뭐 그중에 한 표죠. 아포스톨릭 처치라는 게. 땅에 왜 흰천을 까는가 했더니 헌금을 모으는 것이랍니다. 하지만 모아지는 것은 무척 소소합니다. 넉넉지 못한 현실 속에서 사는 이들의 평화를 기원하며 저도 마음을 보탰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예배는 오후 4시까지 뜨거운 햇빛 속에서 계속된다고 하는군요. 현세의 평화와 내세의 구원을 구하는 이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저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마을을 돌다 보니 마침 바오밥 나무 아래 여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뭘 하나 했더니 가발을 머리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유행을 따르고 싶은 욕망은 역시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는 모양입니다. 예쁘다고 인사말을 건넸더니 다들 너무나 좋아합니다. How often does she change her hairstyle? O tena ko kana kang o change The 3 months. 3 months ne. Ndi Daniel Tamika Waka Waka Tamika ki Tamika this one. anga awe She's 30 years old. Tamika. Tamika Tamika. Tiararas Tiararas yeah 가발을 하지 않은 아이들이 없는데요. 머리가 펴지지 않는 이곳 사람들은 긴 생머리를 동경한다고 그럽니다. Hello, what's her name? 그런데 갑자기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더니 땅에 엎드립니다. Benda style. The ladies Yes. when they greet, you know that they do as she was doing, like Yeah. you know, Like the- that. exactly. And the men they will say, 다. Bokalazi, Bokalazi. Bokalazi. Kneel down. 저도 정식으로 따라해 보는데 뭔가 틀린 모양입니다. Yeah. 손님 맞이는 흥겨운 춤으로 이어집니다. 벤다족은 그들만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구전에 따르면 17세기 이전에 북쪽의 말라위 호수 부근에서 이주해 왔다고 합니다. 벤다족 여인의 손에 끌려 나오긴 했지만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실제 이들이 사는 집으로 가보았는데요. 현대식으로 개량된 집들 옆에 눈에 띄는 이 집은 벤다족의 전통 가옥입니다. 흙벽돌을 쌓고 회 반죽을 한 외벽에 마른 풀로 지붕을 얹은 형태입니다. 집 마당은 솥똥을 발라 말린 것입니다. 솥똥은 이 지역에서 구하기도 쉽지만 병균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벤다족 대부분의 가정은 이런 전통과학 한체를 곁에 두는데 촌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합니다. 마을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마주하는 풍경입니다. 아프리카 초원을 이동하며 정착지를 찾았던 사람들. 그들은 최적의 장소를 찾았고 그곳에서 남부 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왕국을 세웁니다. 바오밥 나무들이 경계병처럼 서 있는 마푼구베가 바로 그 왕궁터입니다. 지역마다 사파리 형태가 조금 다르네요. 마푼구베 유적지로 들어가는 길. 사파리 전용 차량을 타고 가는데 장총을 소지한 가이드가 꼭 동행을 해야 합니다. 언제 나타날지 모를 사자나 표범 같은 야생동물 때문이지요. 국립공원인 이곳 초원에서는
쉽게 야생동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일 흔하게 보이는 얼룩말과 겁 많은 초식동물 임팔라는 물론 동물에서나 보았던 코뿔소도 야생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바바업 나무 아래 자리 잡은 기린들은 이곳을 찾은 낯선 이방인들을 경계하듯 저를 바라봅니다. 마치 바바업 나무와 함께 오랜 세월 이 지역을 지켜온 듯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Yeah, but you know those are nocturnal animals. You can see them better during the night. Yeah. So during night drives, can give you one as a souvenir. 광활한 촌의 둘레에는 약 30m 정도의 높이의 마치 성벽을 연상케 하는 바위 절벽이 장관을 이루고 초원 위에 우뚝 서 있습니다. 비좁은 바위 틈을 겨우 올라서자 돌무덤이 보입니다. That's high. Yeah, well, what we have here, this is the rocks that the people of Mapungubwe used, you know, to throw the people who try to climb the hill without a permission. I believe that most of the people who lived during those times, especially the people down there, they never had a chance to be up here. So we must feel more royal, you know, to be up here. 올라고 옛날에 저기 왕들만 올라오던 지역에 올라오니까 탁 튀기도 하고 아주 그야말로 영광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절벽의 아래쪽에 살았고 오직 왕과 왕족들만이 절벽 위에 살았다고 합니다. 아래 백성들은 허가를 받아야만 절벽 위로 올라올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이곳에 최초의 흑인 왕국이 들어섰는데요. 북쪽 접경국 짐바브웨를 세운 쇼나 왕국의 초기 형태로 추정되는 이 왕국은 9세기에서 시작해서 14세기에 멸망하기까지 대륙에서 가장 큰 왕국이었다고 합니다. It looks oval type, yeah? Not naturally shaped. It's impossible to think. 절벽의 위쪽에는 여기저기 큰 구덩이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과거 물과 곡식 같은 음식물들을 저장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구덩이 옆의 이 큰 바위가 구덩이를 덮는 뚜껑이었다고 합니다. 이 무거운 돌을 뚜껑을 쓰다니. 근데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구멍이 있어서 이게 지렛대를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렛대를 가지고 아마 이렇게 밀었겠죠. 곡식을 두면 말라지니까. 사방이 난공불락의 절벽들로 이루어진 마푼구베의 뜻은 지혜의 돌지역이라는 의미인데 곡식을 저장하는 방법 하나만 봐도 이곳에 살았던 옛 사람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있는 이 구멍들은 그 당시에 대들보를 세웠던 흔적이라고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는데 가이드가 제지를 합니다. No, stop. You can't go any further than this. Why? See here, there's a grave. Yeah. Great. Yeah. No more excavations going on around the site because the local people feel that the site has been extremely disturbed. You know?
초원에 덮여있던 마푼굽의 유적지는 1932년 프리토리아 대학 발굴팀에 의해 최초로 발견되었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황금 코뿔소는 발굴팀을 놀라게 했고 이 지역의 상업적 번영을 잘 보여주는 많은 유물들이 더불어 발견되면서 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왕국은 그 베일을 드디어 벗은 것입니다. 멀리 페르시아와 인도, 중국과의 교류가 확인된 유물들까지 발견되면서 마푼굽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적지는 더 이상의 발굴 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조상이 묻힌 곳을 더 이상 훼손시킬 수 없다는 원주민들의 반대 때문입니다. 발굴이 더 이상 진행되기는 힘들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또 완전히 다른, 이 사람들은 조상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조상들이 신들이 항상 자기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상들의 신들이 괴로운 것은 말하자면 자기들이 생활이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조상들의 신이 편안해야, 스피리트가 편안해야 자기들도 편안하니까 아직도 그런 정신 세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But the local people are often come to visit their ancestors buried here. September. Each and every just year. some weeks ago, yeah. Yeah, just some few weeks ago, Yeah. they were also here, just to pay respect and performing their rituals and all that, which they do annually. Annually. Yeah, they have a very big ceremony which they have around the site here. 박물관에 있는 조상들의 뼈를 돌려받아 이곳에 묻고 매년 제사를 모시는 것입니다. 마푼굽의 문화경관 북쪽으론 두 개의 큰 강과 두 나라를 접하고 있는 국경지대가 있습니다. 마푼굽에는 림포포 강과 샤시강 두 큰 강이 합류되는 개방된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남북과 동서를 잇는 거대한 교점 역할을 하며 번영을 이뤘던 것이지요. 강을 따라서 많은 교육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문물들도 오고 어떤 면에서는 여기가 조강가에 있었으니까 건설할 수 있던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환경의 변화 때문에 이 왕국을 포기하고 짐바브웨 쪽으로 올라와서 저희 그레이트 짐바브웨라는 왕국을 건설하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흔히 아프리카엔 위대한 문명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땅에도 약 400년 동안 번성하며 발달했던 최초의 왕국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남아공에 남아있는 인류의 역사를 보고 돌아온 저는 이제 요하네스버그에서 차로 3시간 거리의 아프리카 전통 원주민 마을 레세디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여러 부족의 전통적인 모습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민속 마을이지요. Hello. Fine, thank you. And you? Yeah. Yeah, you should be a Zulu warrior. I'm a Zulu warrior. Yeah, and my name is Mtunzi. Tunzi. Mtunzi. Umtunzi. Shadow. Yeah, shadow. So this is how the married women of the tribe they were like. 이분은 벤다족 여성입니다. And the beads around the neck is to purify yourself. These two white things. Yeah. These two is to show that when she get married, she was still a virgin. She didn't have a son or daughter outside the marriage. 화려한 색채의 복장과 가옥이 특징인 은데벨레족도 있습니다. Moving. And you normally recognize the Ndebele ladies with the copper bangles around the neck. Yeah. The more they are, the wealthier the husband is, and the longer your neck it becomes. Together with these 5 color blankets, they call it umbalo. Umbalo. And here, man is allowed to marry 5 wives. And the reason it was to enlarge the tribe. Yeah, because they were small when they from us. This tribe was made famous in South Africa by the Rain Queen, Queen Mujaji. 공식 언어가 11개나 되는 남아공은 가장 인구가 많은 줄루족부터 샹가네족, 스와나족, 벤다족 등 모든 부족들이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부족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 곧 이어 전통 춤과 노래가 이어집니다. 생명력 넘치는 이들의 리듬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아프리카로 향하게 합니다. Today we are together. What thanks to God for that such a moment to give us to see other people who's coming from different places enjoy your afternoon. 노래와 춤 외에도 이곳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언어로 이루어진 연극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에는 자신들의 오랜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수천 년을 살며 그 세월만큼의 전설을 품고 사는 바오바브 나무. 그 곁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원주민들은 유구한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때론 찬란했고 때론 오역의 시간도 있었지만 그 뿌리를 잊지 않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Where are you from? Yeah, you know, you have to know yourself. You don't just have to maybe to be more than just because you know South Africa is South Africa. Yeah, so it's not like I'm doing this because I'm poor or I'm just ordinary person doing my culture because I have to know why. As a person, you have to know where are you from and where are you going. Yeah, so that you can reach your goals. 힘찬 목소리와 경쾌한 리듬, 그지없는 미소, 그 속에서 아프리카 초원의 생명력과 순수했을 인류의 옛 모습을 발견하고 다음 여정으로 향합니다.